1943년 2차 세계대전이 세계를 휘감은 가운데 잉글랜드 서부의 한 작은 마을 해글리에 위치한 숲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하나. 모험심 강한 10대 소년들이 일요일에 화창한 날씨를 즐기기 위해 숲을 탐험하던 중 어느 느릅나무의 속이 텅 빈 곳에서 그들은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하고 말았다. 소년 중 하나가 나무에 올라가던 중 그의 눈과 마주친 것은 다름 아닌 하얀 해골이었다. 해골은 마치 그를 보고 웃고 있는 듯했다. 이 해골의 이마에는 털 뭉치가 붙어 있었고 썩어가는 살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소년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가장 어린 소년인 토미 윌레츠가 몇 일 뒤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이 끔찍한 발견을 털어놓았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젊은 여성의 유골이었다.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귀족의 사유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곧 신비로운 살인 사건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조사가 시작되자 희생자는 추정 나이 35세, 키 152cm, 발 사이즈 240의 여성으로 밝혀졌다. 연한 갈색 머리카락, 삐뚤게 난 아랫니, 한 번의 출산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 특징과 함께 값싼 금색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으며 파란색 고무 밑창에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녀의 입안에서는 광택이 나는 견진물, 테피터가 발견되었다. 제임스 웹스터 교수에 의한 부검 결과 그녀는 적어도 18개월 전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원은 알 수 없었고 전시 상황으로 인해 실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영국 전역의 치과 의사들과 접촉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사건에 대한 온갖 추측만 무성했다. 그녀가 성매매 여성이었을 수도 있고 강간 피해자일 수도 있으며 배척당한 집시일 수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솔솔 퍼졌다. 그리고 1944년 크리스마스가 되어서야 사건 현장 인근인 버밍엄의 한 건물 벽에 흰색 분필로 쓰여진 의문의 낙서가 나타났다. 누가 느릅나무 안에 벨라를 넣었습니까? 라는 한 문장이었다. 이 낙서는 사건을 새로운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누군가는 희생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으며 그녀의 이름이 벨라라는 것도 밝혀졌다. 이제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만 같았지만 더 많은 의문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영국을 뒤흔든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게 되었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다. 초기에 경찰은 벨라라는 별명을 가진 한 성매매 여성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해글리에서 일하다가 약 3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벨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 여성의 실종 사건은 경찰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방은 결국 묘연하게 남아 경찰은 더 이상의 추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1953년 한 여성 우나 모sob의 충격적인 제보가 이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우나는 그녀의 남편 잭 모소비 판날트라는 네덜란드 출신 남성과 함께 의식을 잃은 여성을 해글리 숲의 느릅나무 속에 숨겼다고 가족들에게 털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잃은 네덜란드 여성을 차에서 나무 속에 넣어두었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녀가 깨어나지 않자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잭 모소비 이미 1942년 신경쇠약으로 인해 입원한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증언을 직접 확인할 길이 없었고 우나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10년이 넘도록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역시 설명하지 못했기에 수사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추측과 증언이 제기되면서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영국 내외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느릅나무 속의 벨라는 그녀의 정체와 그녀가 어떻게 그곳에 안치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끝없는 탐구의 대상이 되었죠. 이 사건은 영국 미스터리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만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수많은 음모론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흑마술 희생양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해글리 숲에서 발견된 피해 여성이 흑마술의 의식 중 희생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녀의 시신에서 느릅나무와 열쇠 걸음 떨어진 곳에서 잘린 한쪽 손이 발견된 것이 이 이론의 주된 근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중세시대 마녀 처형의 관습을 연상시키며 낙서에서 언급된 벨라라는 이름은 마녀로 몰려 처형된 여성을 상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추가로 벨라돈나라는 이름은 독성이 강한 마법 식물과 연관되어 있어 이 가설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1945년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인류학자 마거릿 머리 교수가 이 가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여성이 흑마술의 희생양으로 사용되었으며 영혼을 가두기 위해 마녀의 몸을 속이 빈 나무에 넣는 의식 중 살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치는 고대 주술적 의식인 영광의 손을 연상시킨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배경에 힘입어 같은 해 발생한 찰스 월튼 살인 사건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월트는 가슴에 큰 십자가가 새겨진 채 곡괭이로 땅에 꽂힌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탄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는 결국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마을 주민들이 범인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BBC 방송에 밝혔습니다. 이렇게 흑마술 희생양 가설은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혼선만을 가져왔고 결정적인 증거는 결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의 궁금증을 자아내며 불가사의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수많은 추측들 속에서 논쟁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1950년대 냉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나치 스파이 가설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 가설은 클라라 바우얼이라는 독일 카바레 가수 겸 배우가 나치 스파이였으며 그녀가 벨라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바우얼은 게슈타포 요제프 제이콥스의 연인이었고 제이콥스는 1941년 영국 케임브리지셔주에서 낙하산을 타고 침투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이 스파이 조직을 구성해 영국 내 군수공장 정보를 독일에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 가설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은 독일 루프트바페의 주요 공습 대상이었고 바우얼 역시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우얼에 대한 모든 기록이 1941년 이후로 사라졌다는 점이 이 가설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이콥스가 런던 타워에서 사형을 당한 이후로 이 가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는 영국 정보기관 MIO의 기밀 해제 파일에서 제이콥스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바우얼의 사진이 공개되었고 이는 잠시 동안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바우얼이 1942년에 베를린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가설은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1953년 클라라 벨라 드롱커스라는 네덜란드 여성이 새로운 벨라 후보로 지목되었고 웨스트 미들랜드에서의 스파이 활동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국 장교가 네덜란드인에게 정보를 판매했다는 제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설은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재점화시켰으나 결국 이 역시 사건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벨라 사건은 여러 가설과 추측이 난무하고 수십 년 동안 미해결로 남아있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벨라 사건은 반세기를 넘어서며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이례적인 완전범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1943년에 시작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이 사건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리처드 3세의 유골 복원으로 유명한 캐롤라인 윌킨슨 던디대 교수가 당시 벨라의 유골을 기반으로 그녀의 얼굴을 재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벨라의 유골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에 대한 더 큰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1943년 당시 이 사건을 취재했던 데일리 미러의 기자 출신 해리 트러먼스는 최근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설이 있지만 실제로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서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그 당시 관련된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만큼 진실은 영원히 베일에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가해자의 신원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신원과 살해 배경조차 규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느릅나무도 병으로 쓰러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물리적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기본적인 질문, 누가 느릅나무 안에 벨라를 넣었습니까? 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으며 범죄와 미스터리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결국 벨라 사건은 영국 미스터리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하고 매혹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추측과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